안녕하십니까, 오영표입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일산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501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아주 강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국내 경기뿐 아니라 국제 경제 위기, 금리 상승은 제외한 계산법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상황에 기반한 어떤 예측을 했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저는 이런 질문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거 항상 환영이니까요. 이 댓글로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만간 이 금리와 이 부동산 가격의 관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현상이 발견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1기 신도시 지역이죠. 여기는 서울과의 접근성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경계가 쳐진 곳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일산 지역은 여기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탕이 된 경계선, 이 지역들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서울과의 접근성 역시 직주 근접의 이 관점에서 좀 살펴볼 때 이 서울 지역 중에서도 이 직장이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인근, 여의도, 강남 이렇게 세 군데가 이 직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 노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울에 접근하는 것 대표적으로 3호선이 있는데요. 일산 서쪽 끝에 있는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라인이 내려오고 이 구파발, 안국 등등 거치면서 이 압구정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 서울에 접근하는 주요 이제 지하철 노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압구정역까지,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하는 대화역부터 압구정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27개 역에 1시간 2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퇴근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직장이 뭐 강남역에 있다 또는 뭐 서초역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대화역에서 이게 출발하면 1시간 2분 일단 기본으로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하철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압구정역이나 이제 기타 역에서 이렇게 강남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갈 때 2시간 그리고 퇴근할 때 2시간 총 4시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사실 직장인에게 아침 5분 10분 되게 중요하고 퇴근할 때 굉장히 지친 몸으로 계속 뭐 2시간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한다는 게 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여름에 이 삼겹살 냄새 나는 사람들이랑 옆에 타고 가는 그 괴로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직주 근접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요가 약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서울, 특히 직장이 몰려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들이 이 집값이 높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과 이 주거지와의 거리, 이 직주 근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처음 공급되던 시기를 보면 그때는 일산 요 지역에서 시청이나 광화문,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가는 거는 뭐 자유로를 통해 간다든가 뭐 강변 북로 올림픽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광화문, 여의도 등등 해서 이게 접근하는 거는 이렇게 수용할 만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다 이렇지 뭐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능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직장의 흐름이 여기 광화문,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있던 직장들이 20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강남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그 전에 서울시청 이렇게 근처에 있다가 이 강남역 이렇게 바로 이제 이전을 했으니까 그걸 봐서도 직장의 흐름이 강남역까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일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직장이 이 광화문에 있다가 이제는 강남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의 입장, 그러니까 관점에서는 이게 수요가 이렇게 더 성장하지 못할 요인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산이
여기만 이렇게 집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 서울 이제 수도권으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여기밖에 없으면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해서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텐데, 또 수요가 이제 분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산 바로 위쪽에는 이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고, 최근에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그 계획에 의하면은 또 일산 바로 또 서울에 더 가까운 쪽에 창릉 신도시라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의 관점이나 아니면 주변에 공급되는 다른 아파트들 공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산이 앞으로 과연 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직주 근접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 신도시 공급되는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파주 운정이라든가 고양 창릉이라든가 이렇게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일산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공급 우위, 그러니까 이 수요가 몰리는 것보다도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냐? 이 공급의 측면을 봤을 때는, 자, 현재 있는 1기 신도시 일산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는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있고요. 그리고 서울 쪽 가까운 쪽에는 고양 창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의 측면에서 계속 꾸준히 공급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발견하실 수 있고,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가 일정할 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산에 대해서는 가격의 뭐 급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도권과 바로 연결이 되는 GTX 노선이 이렇게 일산에 이렇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선도를 보면은 2023년 개통 예정인, 그래서 일산 지역은 킨덱스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면은 이 삼성역 그리고 쭉 내려가서 동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서울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표되는 내용에 의하면은 뭐 30분 안에 삼성역까지 도착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이 한번 가는데 한 4,000원쯤 이제 들 거라고는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대안이 이렇게 마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감안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또 다른 그 일산의 그 특징, 신도시 재건축이죠. 1기 신도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러한 큰 그림을 이제 나라에서 그려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용적률을 앞으로 500%까지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셨던 1기 신도시 개요 및 용적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번에 일산을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줄 쳐진 곳은 현재 일산에 적용된 평균 용적률은 1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배 반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40층까지 지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일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플러스 요인일지 마이너스 요인일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12년부터 23년까지 고양시 각 구별로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평당 얼마였냐라고 하는 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동구, 서구, 덕양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을 보면은 2023년 7월 기준에서 동구는 평당 2,170만 원, 덕양구는 평당 2,059만 원, 서구는 평당 1,814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은 대충 한 평에 2천만 원 내외에서 일산은 거래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분당 앞서 말씀드릴 때에는 2023년 상반기 중에 바닥을 일부 확인하고 미미하지만 소폭의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일산은 어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은 이 3개국가 공통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가격을 정리한 건데요. 이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신호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대해서는 서울 대비해서는 대략 50%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 서울이 한 평당 평균 가격이 4,083만 원인데 동구를 보면은 2,170만 원이니까 한 50.4%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구 뭐 서구 이렇게 각각 해서 대략 2천만 원, 1,9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서울 평균의 절반 가격이 이렇게 일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반등세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미리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산에 대해서 어떤 단지를 선정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촌 19단지 신우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대략적인 개요를 보면 위치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기준으로 봤을 때 3호선 대화역으로부터는 이렇게 실제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km가 되고 새로 생길 GTX 노선, 킨텍스역이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와의 거리는 600m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야기하는 뭐 GTX 노선의 수혜 단지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간략히 보면 최근 거래된 가격은 31평형 기준으로 6억 원 이렇게 됐었고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호가는 7억에서 7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이제 재건축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용적률 항상 신경 써서 봐야 되잖아요. 현재 이 단지에 적용된 용적률은 175%이고 일산 평균은 169%. 그러니까 일산 평균과 굉장히 근접한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가격, 그러니까 최근 거래가 이제 6억 원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매매 가격이 흘러왔는지 한번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매매 가격의 추이입니다. 2016년 9월에 4억 원이었다가 상승했다가 정체하고 그래서 2020년 3월에는 5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는 최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2022년 12월에는 6억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이 최근 거래가 2022년 12월이면은 지금이 2023년 9월이니까 9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서 보셨던 네이버 호가에 등록된 뭐 7억 원 내외에 거래될 가능성도 앞으로 이제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 미리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설명을 계속 해드리자면은 2016년 9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최근 거래된 내역까지 6년 3개월 동안의 수치를 봤을 때 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 상승한 셈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금액으로는 2억 원, 비율로는 50%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연평균 성장률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6.7% 그러니까 6년 3개월 동안 매년 집값이 6.7%씩 상승을 해온 셈이다 라고 하는 걸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매매 가격이 이렇게 변할 때 전세 가격은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바로 옆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게 일정 범위가 딱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2016년 12월에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가 전세 가격이었습니다. 그랬다가 5억 5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고 2023년 9월 이건 이제 굉장히 최근 데이터입니다. 3억 1천만 원에 이제 전세가 거래가 됐었으니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의 사이가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일정한 범위 안에 이렇게 계속 형성돼서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정리해 봤는데요. 전세가율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52%입니다. 현재 매물호가는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7억 원에서 7억 4천만 원인데요. 이 적정 가격 범위,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을 가지고 역산을 해봤을 때 적정한 전세가율이 40%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 7억 8천만 원까지가 적정한 매매 가격이고 아니다. 전세가율이 더 높은 게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60% 적용해서 5억 2천만 원이 이 해당 단지의 아파트 이제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최소 5억 2천만 원에서 최대 7억 8천만 원 요 가격 범위에 들어가면은 이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우선 전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5억 2천만 원에서 7억 8천만 원 사이가 적정 가격인데 현재 매매 호가는 7억에서 7억 4천만 원이니까 이 적정 가격 범위에 들어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뭐 인근 비교해 볼 만한 단지를 한번 선정을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단지를 선정할 때 사실은 근처에 이렇게 정확하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바로 이 길 건너편에 백화점이 있고요. 거기 붙어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포레나 킨텍스. 이건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이걸 감안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1100세대 그리고 2019년 입주한 4년 차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전용 85제곱미터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가를 보니까 10억 8천만 원에서 15억 원 이렇게 돼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은 10억 7천만 원에서 11억 3천만 원 이렇게가 이 최근에 이제 거래된 가격 내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1억 원 내외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또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요 해당 단지 포레나 킨텍스 바로 또 뒤편에 킨텍스 원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TX 킨텍스 노선에 수혜를 잇는 단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뭐 1000세대 조금 안 되고 마찬가지로 2019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도 전용 85제곱미터를 봤더니 호가와 최근 거래 가격은 각각 12억 5천만 원에서 18억 원 그리고 거래됐던 가격은 1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격을 봤을 때는 포레나 킨텍스라는 곳은 11억 원 이렇게 내외에서 거래가 됐었고 또 이 킨텍스 원시티라는 곳은 13억 내외에서 이게 거래가 됐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그러니까 일단 생각해 보시기에 그렇다면은 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19단지 신우 아파트 이 단지도 이 주변에 이제 면적이 동일한 그러니까 약간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면적은 동일하니까 이 가격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생각해봐야 될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근 3기 신도시인 창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한다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 GTX의 영향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제가 가격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의 경우에는 32평형이 이제 분양 가격이 6억 미만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한다 그리고 GTX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이미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러한 어떤 호재들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거다라고 하는 점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2년에는 현재 6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6억 원 내외에서 뭐 시세라든가 호가라든가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2026년에는 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0%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상승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급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신 가격이 좀 하락은 안 하고 약간의 그 소폭 상승만 기록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이 뭐 1기 신도시 재건축한다 또는 뭐 GTX가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가격에 있어서 급상승의 요인은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이 해당 단지에 대해서는 GTX 수혜 노선이다, 수혜 단지다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투자용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고 뭐 실거주 그리고 가성비 좋게 이렇게 좀 입주를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좀 매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부족한 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료 수집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틀릴 수가 있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뭐 일기 신도시 계획을 어떻게 또는 주택 공급 계획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숫자들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설명란에 링크를 적어둘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